반갑습니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동패_고1 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학력과 양력이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크게 말씀드릴 세 가지는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구성 및 등급 컷, 그리고 중간고사의 주요 경향 및 특징점,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학습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구성 및 등급 컷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영역부터 보면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예비고1을 위한 영상에서 말을 한 게, 동패는 앞으로도 독서, 문학, 문법을 모두 출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범위를 공부를 미리 좀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독서, 문학, 문법을 모두 하나의 시험지 안에 출제를 했고요. 학교에서 사용한 교재는 교과서랑 부교재랑 학습지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안에서는 이제 문학 두 단원, 요게 이제 현대시고 현대소설이었고요. 요게 이제 음운변동과 한글맞춤 파트여서 문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부교재도 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부교재가 작년이랑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작년에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만 짜깁기를 했다면 요번에 이제 부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에 어휘랑 사자성어, 한자성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 범위 안에 한자성어랑 사자성어가 추가가 돼서 들어갔는데 이게 양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신 기간 내에 매주 꾸준히 외우지 않았으면 벼락치기로는 조금 감당이 힘든 양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고, 그 부교재에 있는 어휘 전부 들어가게 됐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치러진 23학년도 고1 모의고사가 부교재에 새로 추가가 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시 두 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가 두 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4지문이 출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 독서학습지로 3지문을 줬는데, 요게 이제 학교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연습용으로 풀어보고 어차피 시험 때는 외부 지문이 나올 거야. 그거 너무 달달 외우지 마. 정도로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실제로 이제 출제된 범위를 보면 문학, 독서, 문법인데, 문학은 현대시 7편과 현대소설 1편에서 배운 게 모두 출제됐고요. 문학에선 외부 지문을 따로 출제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서에서는 이 학습지는 안 내고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을 하나만 출제를 했고요. 요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요 시기 때, 첫 중간고사 때 요 학습지, 똑같은 학습지였습니다. 그 학습지에 있는 3지문 중에 2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요 학습지는 그냥 연습용으로만 주고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을 바로 중간고사부터 출제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음운변동, 그다음에 한글맞춤법이 들어갔는데, 동패는 원래 표준발음법을 따로 공부시켜주지 않으시면서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1번 문항으로 출제가 돼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에겐 음운변동 조건을 외웠어도 그걸 조항으로 읽어내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시험지 구성은요, 총 이제 24문항이었고, 객관식 24문항, 서술형은 없었고요. 문법 8개, 독서 3문항, 요게 이제 외부 지문 하나였고, 문항 12문항, 그 다음에 어휘, 사자성어 깡으로 푸는 문제가 하나가 나와서 요거 한 문항에서 총 24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학교의 이제 등급 컷인데요. 사실 먼저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지해 주신 등급 컷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적표가 나와보니까 그거보다 등급 컷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93점이 1등급이고 89점이 2등급이고 83점 초반대까지가 3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등급 컷이 나온 걸 보면 91점 N 정도 나오면 등수가 한 13등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9 정도 나오면 26등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그 공지해 주신 거랑 조금 차이가 있게 한 2문항 정도가 1등급 컷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맞는 건 힘들어도 한두 개 틀린 아이들은 조금 많은 시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3등급은 80점 초반대 한 5문항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생 최고점은 이제 1등급 91점 2문항 틀린 친구가 있고, 1, 2등급 모두 배출했고, 수강생 중에 80점 넘는 인원은 한 50% 이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학기 중간고사의 주요 경향 및 특징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작년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전 영역 출제고요. 독서, 문학, 문법, 어휘까지.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조금 드리면, 독서, 문학, 문법이 출제됐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라도 약점이 있다면 고득점이 쉽지 않고요. 이제 원내에서도 보면 좀 다양합니다. 아쉽게 2개, 3개 틀린 친구들을 보면 누구는 문학이 조금 약한 친구들도 있고요. 누군 독서 외부 지문이 조금 약한 친구들도 있고, 문법이 약한 친구들도 있어서 각자 자기의 약점에 맞게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빠르게 채워나가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어휘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사자성어가 작년에는 동패고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출제하기 시작했고요, 새롭게.
요게 이제 저도 지상고의가 원래 사자성어를 내서 그 방식 비슷하게 내지 않을까 해서 배운 문학 지문이나 또는 어떤 독서 지문 내용과 관련지어 사자성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이번 시험 범위 안에 이태준 달밤이란 작품과 관련해서 나랑 주인공인 황수건이 친한 친구 사이여서 와격지우, 간담상조 같은 사자성어를 연습을 시켰는데 그렇게 문항이 나온 게 아니라요. 그냥 깡으로 사자성어 6개 주고 그 중에 같은 거 2개 찾아볼래?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엄청 쉽게 맞추는 문제인데 또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한자성어 잘 모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딱 묶여서 또 이게 이제 부교재를 보면 부교재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꼼꼼하게 외워줬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뭐 적중이 중요하다 그런 문항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성실성과 관련된 문항이고 혹시나 이 문항을 틀렸다면 기말 대비할 땐 자신의 성실성을 좀 성찰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복습하고 외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특징은 독서 외부 지문이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중간고사 때는 배웠던 지문들만 출제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중간고사 때부터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문 3문항이었는데 이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작년과 달리 이제 1학기 중간부터 바로 외부 지문을 출제했고 다만 이제 2지문이 아니라 하나만 출제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촉박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작년처럼 만약에 기조가 변한다면 2지문까지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다시 언급을 해주시겠지만 다만 이제 중간 때는 그 난이도 자체는 조금 편의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또 그 기말고사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뭐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번 전 항상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강사들이 맨날 시험 끝나고 나와서 제가 학생 때 느꼈던 게 총평하고 하면서 마치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마냥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능한 것들을 모두 준비하고 모두 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연습은 조금 어렵게 하면 들어가서 조금 쉽게 나왔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연습을 조금 중간고사 정도 생각하고 쉽게 하거나 안 했다가 들어갔을 때 조금 어려우면 문제가 되니까 요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 특징 세 번째는 내신형 문항의 비중이 조금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수능형 문항보다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여기 이제 동필랑 한빛이 시험이 조금 다른 게 한빛은 작년부터도 그렇고 올해 중간고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내신형 문항이 많이 없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배운 거에 비해 어렵게 냅니다. 배운 거에 비해 어렵게 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걸 열심히 공부한다고 무조건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고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기랑 배경 지식, 재능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비해 동패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어느 정도 등급은 가져갈 수 있는 시험지 형태입니다. 문법을 제외하고. 그래서 요번에도 문학과 문법 모두 학교 수업 내용에 충실했다면 뭐 다 맞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등급, 한 2등급 이상의 등급은 가져갈 수 있는 문항들이었고요. 그렇게 까다로운 선지라던가 외부 지문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말고사 때 아마 난이도를 조절하게 되면 이런 문항이 조금 늘어날 거고요. 왜냐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지문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의 포맷이나 형태, 기조가 동패는 학교 선생님도 말씀을 하세요. 학원 안 다녀도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점수 잘 나오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내용이랑 필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 암기는 기본이고 이게 되고 나서 뭔가 이런 문항들에 대한 대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특징 네 번째는요, 좀 까다로운 표현법 문항입니다. 요건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문학에서 좀 까다롭게 표현법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좀 낚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특징적인 한 2개 정도 잡아보면 거의 다 단일 작품으로 낸 문항은 없고요. 여러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항들로 난이도를 좀 조절했던 것 같고 또 이제 한 개의 선지 안에 여러 번의 판정을 요구해서 앞에 표현부는 맞는데 뒤에 효과부가 아니어서 틀리게 낸다던가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리게 낸다던가 그런 선지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운 작품들을 엮어서 뭐 모두, 달리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형태로 나오고 실제로 신규생 친구들을 물어봐도 뭐가 시험 때 조금 어려웠니? 라고 했을 때 각각을 외울 땐 괜찮았는데 들어가서 이제 비교해서 풀려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라고 말한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건 작품마다 표현법을 외우는 게 차선책이 될 수는 있지만 최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표현법 자체에 대한 기준을 확립을 해서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찾을 수만 있다면 사실 시험장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 있게 표현법 자체, 문학 개념어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기가 조금 필요할 거고요. 단순히 한 작품을 암기하고 공부를 끝내지 말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작품들을 좀 비교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잡아두게 되면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조금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추후학습 전략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예상 범위를 언급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문학이 이제 2단원 정도가 수필이 들어가게 될 거고, 요 이제 문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문법 학습지가 아마 나올 건데, 형태소, 단어, 문장 파트가 예고가 됐고요. 요거는 작년 시험 범위랑 동일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국어 문법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울 양도 많고요. 출제 가능한 발상부터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방학 때 동패는 그 겨울방학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요 한 번의 시험, 기말 요때의 시험을 잘 넘기기 위해서 1학기 문법 범위에 대한 반드시 선행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 빨리 한 바퀴를 돌려서 개념은 끝내놓고 내신 기간 들어가서 고난도 좀 모의고사 기출이라던가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게 엄청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방대한 문법 범위고 작년 기준으로 문법이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23학년도 작년 1학기 기말고사 등급 컷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교 만점자는 1명이었고 90점대가 3명. 그러니까 이 중에 1명이 재수학생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80점 중반대가 조금 이제 1등급 컷이었고 좀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 컷은 70 중반까지 갔었고 3등급이 68, 9 정도 후반대까지 걸릴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때 등급 컷이 낮았던 이유가 문법 때문입니다. 이 문법 때문이기 때문에 기말도 여기가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조금 쉽게 내시는 게 아니라면 여기 자체, 단원 자체가 조금 양이 많고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행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원내에서도 작년에 제가 이제 막 현충일 때 보강하고 막 보충 영상 빼면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이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토요일날 추가 무료 보강 붙여서 일주일에 진도를 2번씩 나가면서 문법 문제를 문법 진도를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과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방학 기간에 문법이 선행이 좀 튼튼하게 돼 있다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문법이 뭔가 6월이 넘어가기 전에 한 바퀴가 빨리 끝나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꾸준히 풀어야 조금씩 계속 느는 거기 때문에 원내에서도 이렇게 주간과제장이 나가고, 네, 부교재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외워야 되는 어떤 어휘라던가 또는 독서 어휘라던가 또는 외부 지문들을 계속 풀리고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방학 기간 이용해서 좀 쌓아둬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또 너무 지금 학교에서 아마 이제 수행 끝나고 막 진도 조금씩 나가는 것 같은데 공부할 양이 많이 없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들어가는 범위들 빨리빨리 외우면서 문법 공부하시고 독서 외부 지문을 매일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문학 개념어에 대한 학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저 개념어에 대한 학습은 단순히 중간고사 경향을 보고 기말고사 때문에가 아니라 앞으로 3년간 동패고에서 문학 시험을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때 써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끝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개념어를 딱 배울 때 작품마다 개념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출제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학습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문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이나 필기를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렇게 원내에서도 아이들에게 필기를 받아서 이제 교재를 만들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필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드려야 또 이제 열심히 읽어보시고 외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문학 개념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제 개념어 관련해서는 이 기준부터 해서 예시까지 달아서 정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다니는 학원이나 뭐 그런 교재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이죠. 한 재작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즈음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입시는 이쌤이라는 이 학원이, 그리고 제가 첫 수업을 개관을 하고 개강을 하던 시기였고요. 사실 이제 그 시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맨 땅에서 시작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0명 남짓한 친구들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이 친구들에게는 엄청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학원이 처음 시작할 때 믿고 저를 선택해준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로지 제가 갖고 있는 강의력, 관리, 그다음에 자료, 이걸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다짐했던 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이제 원했던 게 입시는 이쌤의 김민수가 아니라 김민수가 국어를 가르치는 입시는 이쌤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딱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일일이 이렇게 수강생을 매번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 수강 수가 이제 3자리가 넘어가게 됐고요. 사실 3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쯤에 이미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 올해 중간고사가 끝나고 신규생이 조금 있어서 이제 100 중후반대를 보고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시작할 때 대비 1000% 이상 성장이고요. 요게 이제 제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받은 제 성적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입시는 이쌤 전과목 강사 중 중간고사 이후 수강생 수 대비, 그러니까 100명 이상 수강생 강사 중 최저 이탈률이 1위고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100 중후반 조금, 100 중반 조금 안 되는 인원들로 중간고사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고사 이후에 2명 정도의 이탈된 인원 말고는 계속 같이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건 요 중간고사 이후에 신규 등록률이 1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놀란 게, 일부러 이제 중간고사 첫 시험 때는 고1 친구들을 데리고 갈 때 이제 기존의 인원들을 잘 이렇게 키워갖고 성과를 내고 싶어서 신규 인원을 많이 안 받고 닫아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딱 풀렸을 때 단 일주일간 2자릿수 이상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대도 아니고 20명대도 아니고 30명대 이상이 등록을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영상도 지금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영상을 늦게 찍는 이유가 저는 보통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찌됐든 총평 영상을 가장한 홍보 영상이겠죠. 근데 사실 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다 마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 왜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냐면, 그 기간 동안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일단 상담하면서 얘가 이게 왜 틀렸지? 뭐가 문제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고, 또 신규 친구들이 들어올 때도 1대1로 조금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조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단순히 인원수가 많아서 이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어떻게 이제 오게 됐고 뭘 원해서 오게 됐니라고 아이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고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말을 한 게, 단순히 홍보물을 보고 왔어요, 이 영상을 보고 왔어요, 이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반에 누가 이 학원을 다니는데 잘 가르친다고 해서요, 선생님이 좋다고 해서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소개로 이제 보통 상담 전화를 드리면 거기 다니는 누구누구 어머니 친구 누구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요번에 아마 제가 그동안 신규를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인원이 늘어서 제가 의미부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작년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같이 해줬고, 또 이제 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여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타임이 사실 마감인 상황입니다. 여기 실제 시간표고요. 지상고의 말고는 애초에 요 인원대로 더 이상 추가 인원 없이 아마 기말고사 대비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도적인 1등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 1등인 친구를 바라보면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3년 동안 1등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기도 하고, 또 인강 촬영을 하면서 밑에서 1등 강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기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학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수업, 자료, 관리,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들이 올해는 이제 많이들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또 다른 국어 선생님들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별화된 수업, 복습 시트 및 대의별 주간과제장, 시험 후에 개별 상담 및 1대1 피드백, 내신 기간 추가 보강 및 새벽 직보, 방학 기간 무료 추가 특강.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구구절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모든 시스템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작년에 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좋은 건 조금 더 남기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 끝나고 피드백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거 더 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성과라는 게 나오게 되고 개인적으로 요번이 성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전체 1등급 인원, 2등급 인원도 제일 많았는데 항상 이제 저한테 걸리게 되는 건 이제 그 와중에도 조금 아쉽게 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이 또 국어라는 과목이 야속한 게 요 지역의 지금 시험 특성상 단순히 한두 달 열심히 외웠다고 잘 볼 수 있는 시험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매번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힘이 좀 드는 게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매 시험마다 뭐가 나올지 예상하면서 고민하고 갈아놓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매번 고민하고 또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이번 기말고사 대비도 하나씩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해보고 좋았던 점은 남기고 안 좋았던 점은 지워내고 개선하고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제 강의가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조금 많이 했고 그 결론이 요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명품의 이미지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수업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바라는 건 일단 우리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고요.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딱 올해 든 생각이자 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 귀염둥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좌우명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이들도 열심히 잘 따라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생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기존에 저를 믿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그 학생들을 위한 거고요. 그렇게 좀 더 갈아놓고 노력해서 올해는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과 압도적으로 잘해서 더 높이 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